이런 것들을 진짜 예민하게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1:1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대한민국 창수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5분 순삭 강의라고 해가지고 5분 동안에 순식간에 이렇게 빡 하는 강의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다가 과오 와가지고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줘 맥형이었어요? 이거를 매일 1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댓글을 보니까 좀 오래 해도 된다, 그리고 숨 좀 쉬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의미 전달, 내용 전달은 편안하게 좀 어느 정도 템포 있게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번째 문제고요. 100번, 200번까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러 같이 한번 떠나시죠. 출발! 자, 21번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의 특징을 말하시오. 이런 가게들의 유사한 특징들이 있어요. 남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곳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환경 분석, 내부 분석을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구나,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영상 수원 가서 한번 찍었는데, 여자 사장님께서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장사의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굽신굽신 하시는 이런 성격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에 옷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이게 꼭 내가 좋아서 즐기려고 오는 사람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거 없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다소 딱딱하신 분들이 많아요. 외식업은 사실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이 응대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가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기력이 쇠하다. 기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사 지쳐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오는 줄 알아요? 관리가 안 돼요. 어떤 관리가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직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직원하고 소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내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관까지 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고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의 맛, 내가 생각하고 이용했던 곳의 식당, 이런 틀이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는 거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표류해도 원인 진단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표류해 가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골목 식당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독립 점포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개인 점포를 하는 경우를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외식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맛이 정말 중요해요. 조리사,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면은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또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자기만의 살아왔던 환경도 무시 못하거든요. 칼과 날 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군대처럼, 백종원 대표가 음식을 잘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잘하면서 플러스로 전반적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부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또 사람에 대한 관계식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요리사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나와서 창업을 해야지 하면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세월 있던 그런 획일적인, 그냥 단방향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뭘 못 보냐면 타켓을 잊지 못해요. 여기에 타켓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내가 위치해 있는 소비자들,
이 셰프예요. 이 사람이 롯데호텔에서 있었대요. 근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롯데호텔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 타겟과 홍대에서 내가 차린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타겟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따른 음식도 달라야 되고 메뉴의 구성도 달라야 돼요. 음식이 맛이 중요하지만 타겟을 명확하게 보고서는 맛을 줄 수 있는 거. 구성 같은 거 있잖아요. 구성. 이게 구성이 궁합이에요. 궁합. 음식에는 궁합이라는 게 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은 궁합일 수도 있고 먹기 좋은 궁합일 수도 있어요. 냉면에 불고기, 육삼냉면처럼 궁합의 밸런스를 찾는 음식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성, 궁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말 그대로 종류만 많아요. 종류만. 그냥 튀김류, 볶음류, 무침류 많은데 이게 정리 또한 안 돼요. 왜냐면 다 내 자식 같아요. 아까워요. 못 줄여요. 개성 없는 가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 맛도 중요하고 구성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기획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획이 돈이 없다 보니까 뚝딱뚝딱 해서 그냥 빈티지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요. 근데 내가 파는 음식과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구성 또한 음식과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여기서 더 최악은 뭐냐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을 세운 곳에서 들어야 되는데 만족스럽게 이렇게 들려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추를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저가로 팔지 고가로 팔지. 그래서 이 가격까지 잘못 전략을 짜면은 사실 이거를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장사가 외식업이 사실 정말 어려운 건 맛도 있어야지 오래 가요. 음식 맛. 그리고 그거에 맞는 구성, 기획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구성 기획이 지루하면 안 돼요.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모션 하는 거. 예를 들어 요즘 커피숍 같은 투썸플레이스나 스타벅스나 이렇게 상품 같은 거 매월 뭐 한정판으로 행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단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거든요. 그래서 구성과 기획이 그런 부분에 해당해요. 기획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 디자이너 막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멋진 공간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리하겠네 라고 하면은 또 요리사랑 똑같은 거죠. 음식만 잘하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사는 과학이에요. 그냥 뭐 하나만 내게 괜찮아, 난 맛있어, 이것도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난 비싸게 고급화 전략을 하는데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맛이지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맛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예민하게 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쨌든 장사가 안 되는 특징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면적인 성향, 부정적이고 꽉 막혀 있고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일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물레동에 골목집에 가서도 촬영했지만 잘 되는 곳은 사장님이 직접 뛰면서 솔선수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활기가 넘치고 그렇게 하는 가게들이 대부분 잘 되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사실 이런 음식 맛, 기획, 구성, 가격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 한계도 있어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을 정말 엄선해서 잘 뽑지 않고 무작정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항상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안 되면 새로운 브랜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프랜차이즈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왜 잘 되냐면요.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지 않아요. 스타벅스는. 근데 스타벅스가 잘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 매장이 직영화되어 있어서 일정한 서비스를 교육받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컴플레인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적어요. 하지만 가맹사업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점주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서 점주님들의 능력치가 달라져 버리면 유니폼을 입지 않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 행사도 제대로 안 하는 곳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모순들이 생기면서 브랜드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으로 이렇게 가맹사업처럼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도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가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로드맵을 그려본다면 이런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만 메시지 주고 맥형 물러갈게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하나씩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수들이 창업으로 망하지 않는 그날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어요. 바이.